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분명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이 AI 반도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좀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오늘장에선 특히나 AI 반도체 이외에는 할 말이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함께하는 대표님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주요 일정과 더불어서 테마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마에 맞춰서 여기에 따른 히든 종목 그리고 원탑 종목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원탑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히든 종목들 그리고 원탑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들고 갈 만한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 대표입니다. 오늘 증시 사실 많이 기대들 좀 하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나도 좋게 특히나 막 신고가도 써가면서 이렇게 좋은 축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까지는 분명히 이 스타트를 끊을 때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갭상승 0.8%대에서 양지수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증시 가면 갈수록 오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10시 반 기준으로 이 시장에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하락의 대표적인 이유를 조금만 따져본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오늘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아신다면 좀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오늘 국내 증시거든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각을 받았지만 2차 전지는 거진 맞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게 무섭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게. 근데 지금 시장 자체에 규모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반도체가 2차 전지의 그 덩치만큼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2023년도 하반기 때부터 시작했던 그 2차 전지의 그 덩치 자체가 커진 것을 증시가 이제 막 조정을 받고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이만큼 올랐어도 2차 전지가 조금만 내려도 증시가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만 들어준다면 수급이 들어와주고 돈이 좀 받쳐준다면 이게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다 같이 사이좋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외국인도 증시에서 팔고 있다. 그게 바로 핵심인 거고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물지수, 선물지수 모두 다 외국인은 매도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3년도 하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매도세가 상당히 누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하방을 베팅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제 돌아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미국 증시에서는 열심히 사면서 국내 증시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각 국가들마다 경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원달러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의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지금 시장의 하방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따져간다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화면을 같이 볼게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좀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시장이 결국에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오른다.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하나의 집중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빡 하고 들어와야 이제 시장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개인들이 여기저기 골고루 담아봐야 사실 지수에 크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사실 지수가 크게 반등을 보이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 하락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나름 선방을 좀 해주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또 어느 정도 이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2차 전지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대까지 보였었는데 지금 딱 이 화면만 보더라도 이 2차 전지가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여기서 골고루 우리가 이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네.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하더라도 순환매는 계속 돌아주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갖고 있다 해서 반도체가 떨어지는 날 그때만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반도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시장이 하락한다 하지만 막상 내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워낙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정말 알짜배기 종목을 잘 챙기신 후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흐름이 무섭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이 비비빅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검색식을 이용해서 분할 매도 느낌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미 첫 번째 때 1차 매도에서 30% 그리고 오늘장에서 우리에게 63% 총 거진 수익률이 90%가 넘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도 잘하십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로도 우리에게 단 2거래일 만에 11%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단 하루 만에 우리에게 10%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 일단 수익 리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오늘장에서 특히나 이 AI 반도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계속 웃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시황을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네. 시황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지수의 상하방을 결정짓는 건 결국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종목들은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시장 나쁜 시장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제 종목들 지금 이 종목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AI. 근데 그 한정적인 종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쁘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또 나쁠 수도 있죠. 나쁠 네, 수도 너무 나빠요, 있지만. 저한테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지만 네.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또 핑계를 대자면 네. 여러분들 종목을 공략할 때는 항상 비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AI,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종목들에게 이 비중을 강하게 다 신어왔다면은 사실 제가 좀 약간 험한 말을 할 뻔했는데 네. 한 번에 다 이제 다 담아놨다면은 그쵸. 사실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포트를 구성을 할 때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고 있는 그리고 혹은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위주로 먼저 포트를 구성하고 그 외적으로 아직 순환매가 돌아주지 않은 앞으로 부각될 테마를 담아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꾸준한 비중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앵커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상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반도체랑 2차 전지 AI가 한정적이에요. 그쵸. 반도체가 안 가면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가 아니면 AI가 가고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반복이 계속 되고 이런 있는데 식으로만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 안에서 사실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가끔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려요. 지금 시장 사실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만 적당하게 잘 캐치를 하고 그 중에서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수익을 못 볼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캐치하기가 워낙 힘든 일이 아닙니다. 워낙에 왜냐면, 그 눌림목이 정말로 눌림목인지 아니면 하방 추세의 연속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에 오히려 수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테마랑
이제 기업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나머지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다 전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기가 좀 나름 힘든 시장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그런 건 어디서 해드린다?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또 오늘도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AI 이슈가 또 주말간에 또 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대장주로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왔는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가 언제 공략을 했고 어떻게 수익을 챙겼는지 세 페이지를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매수했던 날짜예요.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이때 당시에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상하반기 이제 딱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세를 보였다가 눌림목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세를 보였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역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많이 내려와서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 강세였던 구간 자체가 추세적인 변곡을 의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구간만 받쳐진다면 그 추세가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점에 있었지만 이때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점 매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려왔을 때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도 있는데 추세적인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그냥 내려오는 종목들 이 바닥이 확신되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겠지 라고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쵸.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바닥을 확신 지어주는 게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과 캔들이 결정 지어줍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시점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얀색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회색 선이 하나 있을 건데 네. 이때 당시에 수급 이동만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구간이에요. 자, 근데 아래에서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 구간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캐치를 했었고 그때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받쳐지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또 접근을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5,400원에 접근을 했고요. 자, 그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이 결국에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구나. 1월 8일 날 네. 6,850원까지 또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1차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1차 매도를 했던 이유는 결국엔 그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적인 저항대에서 분할 매도를 한 거고 네. 그때 당시에도 30%가 넘는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로 수익을 봤다 못 봤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종목을 5,400원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지만 올라갈 거라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손실 구간이 20%가 넘게 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네. 때는 종목들도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이 기업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확신이 든다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믿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비단 이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조금 기다려주는 모습들이 있다면 언젠가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순환매가 돌아줄 때 다시 수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매도는 30% 수익을 챙겼고 결국엔 이제 오늘 두 번째 매도를 했는데 네. 이거 지금 차트 그림이 약간 잘려 있어요. 우리가 오늘 8,600원에 고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신고가를 또 세웠죠. 그쵸.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수 타점을 봤을 때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오늘 고점 기준까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80% 올라갔습니다. 와. 80%까지 올라갔고 우리가 이 종목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20% 내지 25%까지의 손실 구간을 감내했다. 근데 그만큼 사실 견뎠다가 이제 우리 좀 개인 보여주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 손실 보면 못 견디잖아요. 맞아요. 근데 5%도 솔직히 말하면 20%가 아니라 5%만 빠져도 3%만 빠져도 아니 노란톡방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 3%만 빠져도 진짜 바들바들 떨고서 이거 맞아요. 종목 괜찮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그 기업과 기술적 분석 매번 브리핑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믿지 못해요. 떨어지면.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을 믿지 말고 빅스를 믿어라. 제가 드리는 종목이니까 빅스를 믿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함께 잘 공략하셔서 수익까지 챙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좀 그런 말들을 좀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더 많이 갈 거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그랬죠. 좀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도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이 사실 80%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견디는다면 80%, 100%, 150%까지도 올라갈 종목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모르시겠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의 제2 후발주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노랑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 AI 반도체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된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수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종목들도 오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이렇게나 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수익률표를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맞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수익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이 종목 사실 빠졌습니다. 빠져서 20% 가까이 빠졌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거진 90%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챙겨다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 말고도 단타로도 잘하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으로도 단 하루 이틀 만에 우리에게 1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 좋은 종목 모두가 알고 있고 또 좋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걸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이 필요한 거죠.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신다면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리기 때문에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3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외됐을 때 은큼하게 들어가서 한번 크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거의 100% 넘는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에서 핫한 종목들만 이렇게 뽑아 오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대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vs 파워로직스 이렇게 굉장히 핫한 종목을 들고 왔는데 AI 반도체 외에는 수급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왜 튀어오른 걸까요? 초전도체요. 네. 심심하면 튀어오르는. 사실 이제 저는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네. 지금 시장은 이 비주류 테마들이 네. 워낙 또 안 좋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신성텔타테크나 파워로직스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골라본다면 파워로직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덜 올랐으니까. 오. 아직 많이 왜 그러냐면 신성텔타테크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네. 제가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공략을 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도 알고 네.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이게 정말 옆에서 지금 여기 귓속말로 누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신성텔타테크는 정말로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차트 자체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차트가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부터 보는 지금 거죠? 신고가를 또 세웠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발견하고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게 4만 원대였어요. 4만 원대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신성텔타테크를 말고 이걸 말고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슈팅이 나오는 걸 제가 놓쳤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눌림목을 좀 기다렸으나 제가 생각했던 그 구간까지 오지 않아서 좀 놓아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들고 있었으면 무난하게 지금도 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도 진짜 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그쵸?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추세적인 부분상 사실 많이 올랐어요. 한 번에 과하게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보유자의 입장으로서는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위치에서 2차 전지랑 이 초전자체 관련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라면은 저는 지금 관망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보유자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파워로직스를 택했기 때문에 네. 파워로직스 차트도 같이 봐야겠죠. 오늘 상한가 말아 올렸네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성 델타테크랑 크게 좀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근데 또 어찌 보면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엮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자리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잡혀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때 그때 당시에 초전도체 이슈가 한번 터져주면서 관련주들이 모조리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강세가 굉장히 오래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대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종목들은 관련 이슈가 터져준다면은 또 재차 상한가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 나름 있었지만 초전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와닿지는 않잖아요. 또 어떻게 그쵸. 보면은 아직까지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미래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도약을 위한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과한 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공략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가 조금 이어나간다면 저는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의향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내려와 준다면 현 시점에서 내려와 준다면 저는 10,000원대 초반 구간에서 한 번쯤 분할 매수 타점으로 좀 잡아보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 왼편에 보이는 노란 톡방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권투님께서 우리 대표님이 파워로직스를 택하다 보니까 파워로직스 다시 들어가 볼까요? 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여기서 분할 매도 느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지금도 사실 저는 분할 매도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저는 또 근데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도 될까 싶은데.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못 잡으면 지금 보고 있는 수익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단기적인 테마에서는 줄 때 챙겨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면 아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노란톡 안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조금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수익 종목으로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대답을 했던 거랑 똑같이 대답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주반도체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너무 무서운데요? 네, 제주반도체도 수익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전략만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수익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전략이. 그쵸.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팔 거고 어디까지 내려올 거를 감안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이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내가 1,700원에 잡았는데 8,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견디죠. 근데 애초에 내가 거기서 생각을 하고 8,000원대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보자 라고 하신 분들은 수익을 봅니다. 애초에 분할 매수 전략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이 없다면 사실 눌려있는 완전한 바닥을 잡아놓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네. 왜냐하면 워낙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안 세운다면 우리가 수익보다는 손실 폭이 더 맞아요. 크잖아요.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앵커님도 마트 가면 네. 뭐 하나 고를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하나 고를 네. 때마다 이 오이 좀 괜찮은지 상태 괜찮은지 그쵸, 뭐 보죠. 한번 보시잖아요. 네. 근데 종목들은 안 봐요. 그냥 안 가격 보고 그냥 차트만 클릭. 보고 이쁘네 그냥 삽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종목을 하나 매수를 할 때도 네. 이거 이목조목 기업의 재무는 괜찮은지 재료는 좀 괜찮은지 차트는 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쵸.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그 도움이 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가운데 이 배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파워로직스를 픽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초전도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나왔다 하면 빠르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재밌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큽니다. 그만큼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고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략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을 정말로 잘 세우시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 최근 수익을 너무나도 잘 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사실 시장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표님의 수익률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1월이거든요. 1월 달 어떻게 됐나요? 지금 화면 꽉꽉 찰 정도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십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거진 분할 매도로 100%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종목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단타 느낌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잘 드리고 있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수익 받아보고 싶다. 시장 어려운데 나도 초전도체 테마 전략 확실하게 잡고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이 궁금증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에 QR 찍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역시나 핫한 테마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반도체가 주인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좀 써놨는데 어버브 반도체 vs QRT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더 우리 대표님의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어부부 반도체 드리겠습니다. 일명 어부바 반도체라고 불릴 맞습니다. 정도로 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장에서 또 올랐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네. 제가 이 종목을 택한 이유는 이 종목 지금 상승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미 맞아요. 그때 제가 또 어부바 반도체라고 기억나시네요. 네. 제가 그 어부바 반도체를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MCU 부분에서 반도체 MCU 부분에서 어부바 반도체가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고 주가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종목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차트 같이 볼까요? 네. 자, 어부바 반도체 차트를 같이 보자면 제가 이 종목 언제부터 드렸냐? 자,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제가 여러분께 10,000원대에서 드렸습니다. 10,000원대에서. 이 종목이 10,000원대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까 그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갔냐면 대략 7월 달쯤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7월 달쯤 진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기다려도 3개월 동안 하락만 해가지고 30%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 10월 달까지 뭐 때문에 빠졌죠, 시장이? 2차 전지 때문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니라 덩달아 가만히 있던 업종들도 다 같이 빠졌습니다. 반도체도 그때는 뭐 피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체해서 떴던 게 초전도체 테마였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 그때 당시에는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었으나 30%까지 마이너스가 왔어요. 근데 이 종목의 특성상 재료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인지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차트 자체적으로도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 한들 우리가 포착을 했던 시점에는 많이 조정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10,000원대부터 우리가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수익률이 대략 몇 프로일까요? 거의 한 60%가 45%가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언젠가는 와요. 근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기다리면 올라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게 답인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다린다고 온전히 다 돌아오진 않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다음 시장에서 주도할 업종 그게 사실 지수를 주도할 업종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보면 좋은 게 21년도 여러분들 제약 테마들 많이들 공략하셨죠?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방금 계좌를 살짝 열어봤는데 마이너스 20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그래도 이런 선방하셨네요. 지금 뭐 저희 노란톡방 보시면은 제약 테마로 마이너스 89, 90% 많으세요. 방금 제약바이오 하다 보니까 세게 맞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울것 아시겠지만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약 테마를 사실상 잘못되게 들고 계셨더라면은 맞아요. 사실상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 이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들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약 바이오 테마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갈 제약 바이오 테마 안에 소규모 테마들은 뭐 비만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사실상 코로나 이제 배제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솎아줘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담아줘야지 계좌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사실상 이제 그런 분석까지는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 항상 그런 부분들 케어해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주도 업종 자체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예요. 그나마 반도체는- 반도체가 좀 선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면 사실 굉장히 수익 보기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지금 좀 힌트를 드리면 내가 포트를 좀 구성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반도체에서 장비, 어. 2차 전지에서는 소재, 그리고 AI 테마 딱 3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사실 계속 순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이렇게 순환 도는 거 안에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만족하고 계시니까 지금 나는 이 시장이 나는 지수 빠지는 대로 같이 빠지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 받아가시고 같이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잘못된 게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지수도 빠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이 내 계좌까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시장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AI 테마 내로 우리가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해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 딱 수익률표 보시면 어떤가요? 딱 그 말이 맞죠, 여러분들. AI,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소재로 넣으라고 했는데 딱 거기에 걸맞춰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부럽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나마 주도 테마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TSMC 호실적 이후에 좀 선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말아올린 오버브 반도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종목 네. 지금 어부 반도체랑 QRT를 제가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부 반도체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QRT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면 사실상 고점에서 사도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이 트레이딩으로 이 평단가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고. 근데 지금 QRT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이런 맞아요. 식으로 거의 수직 상승이기 때문에 네. QRT는 사실 조금 우리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주 반도체로 나는 수익을 못 냈다? QRT?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게 하시면 안 궁금해서 되고. 좀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 장비 테마 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어부 반도체도 그만큼 재료가 좋긴 하지만 지금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죠. 또 만약에 오늘 상한가 이후에 내일 갭 띄워주면서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한 번쯤 들어가 볼 의향은 있어요. 왜냐 언제 타이밍이냐? 갭이 띄워졌을 때 다시 눌려서 이 딱 저항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차트적으로. 지금 딱 이 저항대 부분이 16,000 오늘 종가 기준이 있죠. 네. 이 종가에서 살짝 위 정도까지만 조금 갭을 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온다면은 저는 이 종목도 다시 공략을 해보기라는 거는 사실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번에 상승의 수급이 너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수급도 중요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MCU 부분에서는 점유율 1위 이거 뭐 그냥 국내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료성이 좋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기술적인 난 단타도 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나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는 못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한번 장중에 실시간 상황 보면서 오. 매수점 있으면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어버브 반도체를 선택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 종목 지금 갭을 띄워주고 살짝 눌러준다면 타점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오기만 한다면 이 종목 장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살짝의 힌트를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나도 힌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리미리 선취매해서 지금 거진 100% 가까운 수익을 드리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도 단 이 거래일 하루 만에 10% 넘게 수익 드렸는데요. 이런 수익 너무 부럽다. 나는 지금 시장이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단단히 잘못됐다. 내 계좌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도 한번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약 17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 그리고 테마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여러분들 이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료는 단발성으로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해진 일정들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미리 선침해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미리 우리가 또 선점을 해놔야 그 종목의 수익들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번 주 월요일 사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이 대출금리에 관련된 일정 발표가 하나 될 예정이고, 사실상 이거는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은 크게 볼 그런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일이죠. 제 이번 주에 총 3가지의 일정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순환매를 한번 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슈예요. 자, 아제이방과 세계은행 총재가 방한을 합니다. 근데 이 세계은행 총재가 방한을 하는데 왜 중요한 일정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이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 관련 테마로는 우크라 재건 테마가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슈로 최근에 이 우크라 재건주들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한 번쯤 활력을 띄워줄 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있어요. 이거는 2차 전지 전기차에게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사실 지금 발표가 돼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또 2차 전지를 공략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쉬게 냅둘지 거기에 대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내가 2차 전지를 관련주를 좀 들고 있다, 비중을 좀 과하게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4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또 열릴 예정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위성통신이나 삼성전자의 6G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사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죠. 지금이야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AI가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 이 테마들이 잠깐 쉬어갈 때쯤에 또 떠오르는 게 통신 장비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 이슈로 통해서 충분히 한 번쯤 다시 눌림목에서 반등 시도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 테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해당 내용 한 번씩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 3가지의 이슈를 조금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것 말고도 또 갑작스럽게 생긴 또 일정이 있어요.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일정들이 있는데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영화 황야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핫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랑 영상 콘텐츠 관련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황야에 관련되는 이슈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훈풍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일정을 살펴봤는데 플러스 1, 자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제이방과 우크라 재건 이슈 같이 풀어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아제이방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일정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힘이 없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눌림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이슈를 통해서 그 눌림목에서 한 번쯤은 슈팅을 기다려볼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정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세계은행 총재의 방안은 2014년 이후로 약 10년 만이라고 해요. 10년 만에 방안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풀네임이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땡, 스페땡, 대땡.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엄마 종목이에요. 이건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방위산업 관련주. 여러분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해지면서 방위산업주들도 굉장히 부각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필이면 우크라 재건이랑 또 편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또 이 종목 현재 대장주로서 그만큼 또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종목은 이제 원래 우크라 재건에서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눌렸지만 원래 대장주들은 한 번쯤은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어디서 살펴볼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살펴볼 겁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우리가 또 우크라 재건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같이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딱점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1+1으로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어떻게 보면 유땡, 스페땡, 대땡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어디서 봤는지 그게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 더 와달라라고 네, 얘기 좀 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이번 주 좀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화요일 날 이 아제이반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정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을 딱 3개 들고 오셨거든요. 유땡, 스페땡, 대땡 이렇게 들고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이겠죠. 이 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간이 이제 9분밖에 남지 않아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그 공략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주요 일정 플러스 알파를 뭘 더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오늘 또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또 배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이슈예요. 샘 올트먼 오픈 AI 창업자가 이번 주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아직 오는 건 확정은 아니고요. 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 인공지능 스타트업들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오늘 반도체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그 중심에는 샘 올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죠. 그것 말고도 이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오픈 AI 관련된 AI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AI 관련주 크게 막 올라가진 않았어요. 몇 가지 종목들만 또 그대로 상승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만약에 이번 주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동반이 된다면 AI 관련주들 그만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픈 AI 한국 사무소 오픈 인박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돌 정도로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이슈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관련주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보다는 다들 길어요. 네. 제가 원래 어떤 몇 글자가 되든 딱 한 글자만 줄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들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갖고 이번 2글자를 줄여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땡땡 테크놀로지예요. 그래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AI 관련주로는 네. 뭐 다들 이제 도가 트신 것 같으니까 웬만한 종목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이 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늘 또 강세 보였던 종목 힌트입니다. 자, 이거는 유땡땡입니다. 유땡땡. 이 종목은 AI 관련주지만 저출산 관련주기도 해요. 저출산과 AI 관련주가 합쳐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이 넣어놨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가 온다면은 한 번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할 종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땡땡피플. 이거는 정말 재료 자체가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지금 요즘도 계속 뜨고 있고 어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슈팅이 연달아서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사실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테마를 하나 더 들고 오셨습니다.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CEO가 방한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사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이 일정에 따라서 또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주 딱 3개 들고 왔죠. 땡땡 테크놀로지, 유땡땡, 땡땡 피플 이렇게 3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3종목 언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중에 대응을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원탑을 또 위해 지금 45분간 달려왔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원탑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탑 어떤 건가요? 오늘 반도체 장비 종목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 여러분들 아까 방송 열심히 들으셨죠? 그렇죠. 제가 공략한다면 딱 3가지만 보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소재, AA. 그 중에서 제가 반도체 장비 테마를 또 선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전문 제조업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툴과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프린트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레이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반도체 장비의 재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펴볼 건데 삼성전자가 6G 사업을 가속화하는 전망 속에 해당 기업이 무엇을 했냐? 자, 6G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전자 소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통신 장비에 대한 재료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통신 장비가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붙어 있잖아요. 삼성전자.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거. 자, 양자 컴퓨팅. 딱 보더라도 뭐가 들어가요? 양자가 들어갑니다. 양자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극저온 저잡음 증폭 기용이 여기에 대해서 MMIC 공정 기술을 개발을 추진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뭘 챙겨볼 수 있어요? 양자 암호, 양자 재료를 챙겨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또 있어요. 제가 카니 부족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메타버스 재료까지 갖고 있습니다. 오, 재료가 엄청 풍부하네요. 자, 메타버스 재료는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지만 자, 이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플러스 통신장비 플러스 양자 플러스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자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을 때 이 해당 이슈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슈에 직접적인 사업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붙어 있는 통신장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는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이슈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차트 마지막으로 볼게요.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 딱 차트 모양을 보고 와, 이거다. 오늘 상반기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종목이에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뭘 이루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매집을. 자, 아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윗꼬리는 뭘 얘기한다? 매집을 의미한다. 자, 근데 여기서 매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점점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들도 차트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점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한 번쯤은 대시세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도 없진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재료 좋고 차트 좋은 종목.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재료가 정말로 풍부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여기다가 통신 장비, 양자, 메타버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보는 재료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차트 또한 정말 예쁘죠. 지금 오늘 상반기는 이 종목이다 싶을 정도로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있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궁금하다. 이렇게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은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지만 지금 이 종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